네. 됐어요? 소수처럼 조용하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일단 9다시 기본을 먼저 끝내도록 합시다. 1번 다 안 했구나. 네. 유저. 근데 남은 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트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을 들여서 해야 돼서 자, 얼른 해보도록 합시다. 정수건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2단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이게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정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어지간하면 인수분해하면 그냥 x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수 나오는데, 그치? 그게 뭐 대수냐 싶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더 다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설명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정수 조건이 있을 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게 뭐 공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9-7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랍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이다 는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로 나오는데 얘네 두 개가 모두 양의 정수래요. 자연수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럴 때 두 근과 그 다음에 m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정수근,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건 근이 정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이 정수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근을 가지고 하게 되는 연관된 연산들은 다 뭐가 나오겠어요? 다 정수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정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2차 방정식과 어쨌든 근이 주어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 n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정수니까 얘도 뭐가 나오겠어요? 정수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정수. 정수 중에서도 얘네 둘 다 플러스니까 양의 정수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하면 뭔데요? 요거 분의 요거 3-2m이에요. 이것도 뭐가 나와야 된다? 플러스끼리 곱하니까 양의, 그리고 정수끼리 곱하니까 정수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 상수 m을 구하는 거라서 m은 정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나 m 플러스 4가 양의 정수인 거 보니 m도 정수여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수 계산의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정수 계산, m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m을 구할 수 있도록 정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양의 정수라고 가장 구체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정수라는 조건을 쓸 수 있도록 요 m이 사라지게 알파, 베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을 좀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m을 없애고 싶어. 그럼 1번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식에 2를 곱한 다음에 2번식과
더해줘 볼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n 플러스 8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2m이다 해서 이 둘을 더하시면 2알파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얘네들이 사라지고 1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다 양의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해? 그냥 노가다로 계산해요? 그러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식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정수 조건을 이용할 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곱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정수가 나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A와 B는 여기 결과로 나온 정수의 약수들이 돼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 곱이 정수가 된다.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약수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들을 찾아보는 거. 이게 이제 정수 조건에서 써먹는 중요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식을 이렇게 곱하기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가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필요한 적당한 숫자들을 여기에 내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더하거나 빼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강제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원래 그대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내가 식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강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강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요. 주어진 식에서 부분적으로 묶이는 게 있으면 일단 먼저 묶어요. 그러면 여기 알파랑 여기 알파가 공통이죠? 혹은 여기 베타랑 여기 베타가 공통이죠? 먼저 내키는 걸로 묶어요. 선생님은 알파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알파로 묶었을 때 2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되고요. 남은 건 2베타 그리고 등호 저쪽에 11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남은 2베타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줘서 2 플러스 베타가 생기게 해주면 다시 2 플러스 베타로 묶을 수 있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2 플러스 베타가 생길까요? 일단 베타에 2가 곱해져 있잖아. 네. 그럼 이 2를 묶어야 되겠고 2를 묶고 나서 2 플러스 베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돼요. 여기 베타에 관련해서 2 플러스 베타가 생겼으니 얘도 일단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근데 베타에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 전체에 2를 곱해야겠죠? 네.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숫자 얼마가 생긴 거야? 4. 4가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에 4 더해줘야 되는구나. 어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4를 더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많이 앞에 있던 알파에 2 플러스 베타를 해서 그러면 2 플러스 베타가 똑같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는 15가 됐고 그쵸? 그러면 이제 공통이 되는 베타 플러스 2로 다시 묶어주시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죠? 네. 두 개의 곱. 어차피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거기에 2 더해도 얘네 두 개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의 곱이 15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뭐를? 15의 약수 중에서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3, 5. 그렇지. 왜냐면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베타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하니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고 베타는 내 거야 내 거. 베타도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쌤 그러면 네. 만약에 저 알파에다 13 넣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1, 5가 될 수, 1, 15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3, 5도 되고 여기가 5, 3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큰 거를 나는 베타라고 정해놓을래. 왜냐면 어쨌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3, 하나는 5가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3이 되면 한 근은 1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에 2를 더한 게 5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양의 두 정수근인 1과 3이 나오고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m과의 관계식 여기나 여기에 부한 알파 베타를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m은 마이너스 2. 네? 0이 나오는 거죠. 네. 충격. 충격이다. 무슨 일이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수 계산을 대파. 가지고 하는데 정수 계산을 가지고 양의 정수, 정수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그 부재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정수의 곱이 어떤 특정한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 정수의 약수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구해가면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그 과정에서 뭐가 인수분해. 그럼 이렇게 곱하기의 형태를 만들어야 돼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만들어주는 요 강제 인수분해 형태가 이제 필요해요. 지금 이 강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보시면요. 문자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숫자랑 곱해진 각각 문자가 하나씩 있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문자가 같이 곱해져 있는 항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종류의 문자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씩 있는 거, 그 다음에 둘이 같이 곱해져 있는 거.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강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연습이 필요한 문제예요. 네. 9-6에 2번 안 하지 않았어요? 우리요? 몰라요? 그런 거 같은데. 그랬던 아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럼 일단 이거 하던 거 하고 할게요. 네, 이어서 해야 되니까요. 저만 된 거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그 다음 기본 교원 선생님 하지? 9-8 볼까요? 기본 9-8을 하려면 좀 지워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너무 어렵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서 한 번에는 잘 안 되니 숙제하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동영상을 좀 봐요. 여러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뭔 뭐라고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여기 얘가 삥삥거리는 소리예요. 저 창문 밖에서 나와서. 자, 기본 9-8 볼게요. 이것도 정수근에 대한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네. 아까보다 덜 정교해요. 아까는 두 근이 정수긴 정수인데 양의 정수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수근을 가진다라고만 주어지거든요. 두 근이 정수. 알파 베타. 그렇죠. 그래서 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둘 중에 베타가 더 큰 값이다라고 한다면 두 근이 주어지는데 그냥 얘네 둘이 정수일 뿐이다라고 주어져요. 그쵸? 그러면 두 근의 합을 하거나 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죠? 네. 그쵸? 부호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푸는 게 좀 힘들어요. 아까는 둘 다 플러스 범위의 값만 나와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으로 앞에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식을 적당히 만들어서 얘가 15가 돼야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양의 수로 계산한 게 돼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차피 알파 베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냥 정수라는 것만 알잖아. 그래서 근이 어쨌든 정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근이 필요하죠. 이 식에 근이 필요해요. 그럼 뭘 쓸까요? 근이 필요하니까 근을 구해야 돼. 뭘 근의 쓴다? 공식.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의 공식, 근이 정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근을 몰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씁니다. 자, 1차항에 2가 곱해져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짝수근의 공식 짝수 근공을 쓰시면 A분의 그럼 A는 2차항의 계수 1이니까 1분의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B, 마이너스 B를 쓰는데 짝수근의 공식을 쓸 때는
나누고 남은 값. 그럼 마이너스 m이 남죠? 거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2를 나누고 남은 마이너스 m을 제곱하니까 m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 그럼 a는 1, c는 2m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식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 1은 분모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m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요. 이걸 정리하면 m 플마 루트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이걸 계산하면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안의 값인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는 뭐가 어떤 범위의 값이 돼야 돼요? 제곱수. 제곱수 2. 양의 제곱수. 양수. 그렇지. 0 이상의 값이 일단은 돼야 돼요. 우리가 루트가 등장하고 그 값이 실수 범위에 있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루트가 등장하는 값이 실수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다. 이 조건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루트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는 0 이상인 제곱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0, 1, 2 뭐 이런 0, 1, 4 이런 애들이 되면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제곱수가 된다 하기 전에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m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계산해서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얘를 그럼 넘겨보시면 m제곱은 2 이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제곱한 값 중에 2보다 이하가 되는 건 뭐랑 뭐죠? 1령. 1령. 그렇지. 따라서 m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또 애초에 m은 정수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제곱한 값 중에 2 이하가 될 수 있는 건 0의 제곱 0이나 1의 제곱 1이니까, 그쵸?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근을 구해라. 자, 그러면 m제곱이 0이면 실제 m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0이나 뿔마 1과 0. 그렇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해진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 근해 공식해서 구한 x에다가 m제곱은 1이니까 넣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풀마 1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따로따로 계산하면 영. x는 결국 0 또는 y2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이 정수라는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수잖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라 네? 맞죠? 그쵸? 네. 맞아요. 정수잖아요. 정수. 0도 정수고 마이너스 2도 정수잖아요. 네? 네. 네. 맞잖아. 자연수가 아니고요. 정수요. 네. 자, m이 0이 되면요. 근해 공식, 여기 근해 공식 정리한 식에 넣어봤을 때 x는 0 풀마 루트 2가 되죠.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m이 0일 때는 정수근이 안 나오니까 땡! 마지막 네. m이 1이면 m제곱도 1이 되어서 x는 1 풀마 루트 1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또는 2. 그렇죠. 여기서는 x를 계산해보면 x는 0 또는 2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해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m이 1일 때 x는 0 또는 2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가능하게 된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뭔 소리인지 절대 이해가 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근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럼 두 근은
네. 설마 그냥 다 적으면 돼. 어. 아, 네. 다 적으면 이해 될 거야. 소스 부리지 말고. 네? 다음에 일태 보면은 망할 것 같은데. 틀려. 자. 제가 지금까지 뭘 들었길래 답을 모르냐. 괜찮아요. 유제 다시 해보고 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요. 그다시 더. 시간의 부호. 아, 대부하고. 해. 자,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문제 풀면 200 너무 나와요. 틀려 보여. 아니요. 우리 10단원도 있어요. 10단원도요? 이어서 하면 되죠. 네. 자, 오늘 10단원도 나간다고요? 응. 그래서 일태 안 10단원은 본다. 2차 그냥 일태 방정식과 2차 봐요. 함수예요. 그냥 엄청 일대 보면 쉬워요. 안 근데 돼요. 그냥 일태 봐요. 자, 2차 방정식과 실근의 부호는 이제 뭐냐면 방정식의 두근을 알려주는데 그 두근이 부호가 뭐다 이런 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근에 대한 정보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그 두근의 부호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자, 보세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첫 번째 두 근 모두 양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때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을 x 플러스 b는 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주어지면 그리고 이 두 근이 양수라는 부호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2차식에 있는 개수들의 어떤 범위를 조건을 구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건. 자, 그러면 결국 근과 개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2차 방정식에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을 써야 되잖아요. 개수를 가지고 계산했던 것들 뭐가 있었냐면 일단 판별식이 있었어요. 판별식을 통해서 근이 뭐 몇 개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 판단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과 연결되는 개수의 관계 첫 번째 판별식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9단원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죠. 두 근의 합과 곱을 개수로 표현하는 거.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일단 실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근, 그렇죠. 실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허근에는 양수, 음수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실근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이어야 할까요? 서로 같은이어야 할까요? 둘 다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양수잖아요. 그죠? 부호가 같죠? 따라서 똑같은 두 개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개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일단 실근이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된다로 관계식을 하나 세웁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플러스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그렇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예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이미 플러스라서. 그쵸? 자, 두 근의 곱은요? 양수. 양수. 그렇죠. 같은 부호 두 개 곱할 거니까 두 근의 곱도 양수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만 두 근이 양수가 되는 거라서 이 세 개가 모두 만족하는 어떤 개수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를 직접 풀면 더 구체적으로 보일 거고요. 자, 두 번째. 둘 다 양수인 거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할까요? 두 근이 모두? 그렇지.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거 할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이번에도 일단 실근이에요? 아니에요? 실근이에요. 그리고 둘이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되죠. 되죠. 둘 다 음수니까 똑같은 걸로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판별식은 서로 같은 거든 서로 다른 거든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면 되니까 0보다 이상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요? 음수. 그렇죠. 마이너스 두 개 더하니까 음수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양수. 그렇죠. 똑같은 부호끼리 곱하니까 양수.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두 근이 모두 음수다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근과 근의 관계를 근의 부호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 계산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플러스만인 거 마이너스만인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두 근 부호가 다른.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결국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같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요. 중근이 죽어도 못 나와요. 왜? 이미 부호가 다르잖아. 그죠? 이미 부호가 달라. 무조건 구분되는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합의 부호는 합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몰라요. 모른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만 알지 둘 중에 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 나올지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합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알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곱은요. 곱은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작을 거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냐? 아니요. 두 가지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왜? 왜요? 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자, 왠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거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두 근의 곱 1분의 b가 음수란 얘기죠. 아, 맞아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을 요 2차식에서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 두 근의 곱인 b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이때 판별식을 해보시면요.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1, 2 이렇게 되거든요. 네. b가 음수잖아요. 네. 마이너스 4b는요? 양수. 양수죠. 얘는 0 이상이죠. 네. 0 이상인 값에 양수를 더하면 무조건 0보다 커요. 커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게 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를 확인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본 만족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가 최고죠. 왜 이렇게 어려워? 그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에 소리야? 어떻게 쓰는지를 해볼게요. 문제에 어떻게 쓰는지를 해보면 이제 또 우리가 훨씬 나아집니다. 자, 안 이걸 나아질 것 문제에 어떻게 쓰냐? 자, 핵심은 이거예요. 얘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내용은 두 근의 부호 관계를 이용해서 뭘 알고 싶은 거냐? 2차 방정식의 개수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과 연결된 성질들을 개수로 쓸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을 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개수의 범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문제로 해서 보여줄게요. 기본 9-9 보세요. 2차 방정식에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는 애초에 부호 관계를 이용해서 개수에 관련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게 개수를 미지수로 줘요. 지금 식을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에 n-1x 마이너스 n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2차항의 개수에 미지수 m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호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써가지고 여기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인 m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저 정보를 써서.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쓰게끔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개수의 미지수를 포함해서 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음을 만족하도록 해보자.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공식처럼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하고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인데 여기 선생님이 한글로 써놓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로 식을 쓰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을 0 이상이다 쓰면 된대요.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 여기 1차의 계수에 2가 있어서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n-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 이상이다. 일단 이게 하나 되고요. 그럼 풀어볼까요? 풀어서 해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3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가 되고 2차식이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을 땐 인수분해를 해서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2차식이 0보다 이상이다가 나오면 0으로 만드는 두 값을 이렇게 쓰시고 작은 것보단 작게 큰 것보단 크게 작자 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통해서는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거 하나 해놓고 자, 세 개 중에 하나 있어요.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할 건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쉬워요. 이게 판별식이 2차가 나와서 2차 얘만 좀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쉬워요. 두 근의 합은 개수를 가지고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요? 2차의 개수분의 1차의 마이너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떻다?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넘겨서 2로 나누면 m은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이게 두 근의 합 쓴 거고요, 지금.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2차분의 상수.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역시 0보다 크다. 넘기시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두 근이 양수라는 조건이 성립하므로 이 세 개의 공통범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부등식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더라도 얘가 애초에 하나의 식을 계산해서 나온 결과죠? 하나의 식을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는 비록 이렇게 분리되더라도 무조건 세트예요. 이해돼요? 얘들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표현되는 세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1보다 작다. 그럼 1은 여기 있네요.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 다음 3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려면 저 세 가지와가 모두 겹쳐지는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게 어디예요? 2. 여기보다 작다. 여기죠. 맞아요? 네. 세 가지의 식을 풀어서 나오는 경계들이 모두 다 겹쳐지는 거. 여기는 이 핑크랑 연두는 겹치는데 이 흰색이 안 겹쳐져서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세 가지의 범위가 모두 겹쳐지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개수에 들어있던 미지수의 범위를 두 근의 이 부호 조건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하하. 3.1문제 풀었네요. 3.1이 아니고 이거 다음에 일자 볼 때 잠시만요. 네. 아,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등호 포함해서 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근의 부호 조건에서는 어떤 것들을 쓰는지 일단 얘가 그냥 공식처럼 기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개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이 나오고 그때 두 근의 부호를 알려주면 얘를 이용해서 이거를 딱 이 부호 조건에서 써야 하는 이 세트들을 탁탁탁 쓰시면 돼요. 그게 일단 익숙해져야 돼요. 하하. 그래서 1번 해봤고요. 자,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
근데 이제 이 경우는 1번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겹쳐지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판별식은 0 이상이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판별식 0 이상이다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범위 똑같겠죠? 똑같은 네. 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m이 -1 이하 또는 2 이상. 이거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요. 사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도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도 갖다 써요. 그럼 두근의 곱 이거였으니까 3보다 작다. 요거 갖다 쓰시면 돼요. 두근의 합은 0보다 작다니까 이거 부호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죠? 자,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는 두근의 합 공식은 똑같고 부등호 방향만 바뀌니까 그러면 부등호 방향만 바꿔서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식을 가지고 요거 3개의 조건을 다 할 때는 사실 처음 하는 것만 좀 번거롭고 나머지는 앞에 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거를 3개를 공통 범위를 이제 해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요거 하나랑 3보다 작다 하나랑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개가 모두 겹쳐지는 건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3줄이 겹치면 돼요. 3개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따라서 m은 2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다른 부호. 하하. 두근이 다른 부호면 곱만 하면 된다 그랬고 그 곱이 0보다 작다니까 뒤집어요. 여기 그렇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두근의 곱 0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에서 부등호만 다 뒤집으면 되지 이거. 너무 끝! 큰 걸. 끝! 얘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머리가 아픈 걸.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고일 거 맞아요. 지금 무슨 외계어로 말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에어컨 낮춰요. 에어컨 안 안 틀어주세요? 그럼 틀어요. 리모컨 앞에 가져가셔서 못 틀어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까 수동으로 노 땡큐. 수동할 수 와우 씨. 선생님 돈 아끼시려고 지금. 어차피 선생님이 돈 넣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많이 치면 쌤 월급이 깎이잖아.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요. 통 씁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놔요. 집에 갈 때도 틀어놓고. 혼나요 그거는. 그리고 자 까먹고 못 그거는 껐다고. 당장 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지구가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에너지 자원을 절약해야 돼요. 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기본 문제 마지막 하나. 9단원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9-6. 우리 선생님. 아니 그거 했지 않아요? 저 왜 돼있죠? 아니 그러니까 한 거 아니에요? 왜 안 돼 있다는 거야? 니들이 필기 안 한 거 나한테 안 했다는 거 윤성이 아니에요? 그때 안 이제 한다는 거 여기 안 아니에요? 했어요? 윤성이 그때 안 했어! 야, 했어요. 네가 필기 안 해놓고 재활이도 너 안 오늘 했는데. 필기하고 가. 이 필기 안 한 것들 딱 걸렸어. 재원이 잘하자. 목표를 못 찾겠다. 지역에도 답 안 써 있었는데 레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되는데. 둥. 쓴 사람만 먼저 가요. 지금. 어차피 우린 손쌤한테 가 안 해. 아 그럼. 했네 했어. 이씨. 네. 자, 일단 9단원 사회 원리. 친구를 사랑하고. 이 노필기의 이 베이비들 이거 아주 역시 만들었어. 재원이. 괜찮아. 물귀신 작전으로 재원이 잡았어. 오케이. 재원이는 자기. 자, 봅시다. 재원이까지 남길 수 자, 있을지. 이것이 뭐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보였어. 있는데 자,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개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2차 방정식을 주고 두분의 부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 근데 조금 더 상세히 알려줘요. 일단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곱이 0보다 작다. 작다만 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두근의 곱인 2차분의 상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뭐다? 0보다 자, 작다. 일단 이거를 해야 돼요. A가 이거- 3보다 크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 뒤에 보시면 좀 더 상세히 조건을 줬죠? 네.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멍멍이 소리죠. 양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이 양의 실근은 뭐 그렇죠. 절대값해도 양의 실근이니까요. 자,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크다. 아, 크다예요? 크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플러스로 나오는 근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근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는 근의 숫자보다 플러스로 나오는 숫자가 크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상세한 양수. 조건을 주면 그렇지. 이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그러면 플러스인의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더하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네. 이 얘기예요. 아. 따라서 두근의 합은 2차분의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전체의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뒤집어요. 그렇지. 전체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뒤집으면 이렇게 돼서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a-4,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네. 2차 식이 인수분해 됐는데 0보다 작으면 0 되는 거 사이에. 그죠? 따라서 이 인수분해에서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일 때와 4일 때고 2차식 전체가 0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 미지수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런 따라서 두근의 부호가 다른 여기에서는 3보다 크다. 요게 만족이 됐고 합에서는 요게 만족이 되니까 이 둘의 공통을 찾으시면 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4 요렇게 사이를 지나는 거랑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해서 3보다 크고 4보다 그렇지. 그럼 공통이 여기가 된다. 4보다 따라서 크다. 3보다 크고 4보다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자, 2번도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머리야. 두근의 부호 다름에서 A가 3보다 크다는 하나 갖다 쓰시면 돼요. 1번에서.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애랑 마이너스인 애가 숫자가 같아요. 합이 0이란 얘기. 그렇죠. 와. 따라서 와. 두근의 합이 0이다. 즉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지워도 0이겠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이 0이다가 되었으니 a는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인데 4. 우리가 4여야 돼. 그렇지. a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걸 같이 만족해야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4. 4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 그래서 하나요? 9-10도 지워 결국은 두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때 더 자세한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추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몇 네, 분이에요? 머리가 다쳤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몇 같아요. 분이에요? 아니에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미 네 머리에 들어가 있는 몇 내용이에요. 아, 제가 빼서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어요. 유제 몇 개만 그거는 풀어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이번 안 돼. 되겠냐? 되겠냐? 머리 아픕니다.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해요. 네, 10단원은 나가겠다는 말만 안 해주시면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행복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렇군요. 아, 그 말을 안 했으면 선생님이겠죠? 아! 응. 머리 아프. 좀 잤다 일어나서 합시다. 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무슨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 안 나. 화장실이요. 끼야 기지개를 한 번씩 쭉쭉 펴시고. 기지개 피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오, 그렇구나. 와, 우리 하지 와우. 마요. 와우, 거의 주토피아의 그, 나무를. 걔 누구지? 걔 나무늘보 걔 이름 뭐예요? 몰라요. 아, 플래시. 그렇지. 플래시라고 해. 그 이름 어떻게 알고 있어? 너 어떻게 알아? 얘 맨날 보잖아. 유아. 내가 또 그랬어? 사유타요 맨날. 자,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요. 살방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머리가. 넘어가겠냐? 근데 저희 시험 보기 전에 쉬는 거 조금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험이 없잖아. 그래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형 근데 저희 반은 했어요. 3교시. 아, 그럼요. 3분 남았어요. 몇분 금방 갈 남았어요? 거예요. 한 몇 분 남았나요? 한 20분. 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한 20분만 딴 생각하면 집에 갈 수 있어. 뭐시라? 아니 저못 가잖아. 맞아요. 우리 지환이 오늘 필기도 검사 보는 건데요. 맞아.
아 부럽다. 나 선생님한테 잡혀가야 돼. 부럽다. 부럽다. 아 재현아. 우리 베이비들이랑 너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사랑받네. 잡혀가야 돼. 선생님들이 그냥 붙잡고. 근데 나 진짜 망했어. 부럽다. 진짜 필. 부럽네 지호가. 니그큰 키를 나도 갖고 싶어. 뭐라고? 너의 큰 키를 갖고 싶대. 고마워. 자, 뭐라는 거야? 야 필기 좀 열심히 해요. 그래야 필기를 보고 숙제를 따라라도 해보지. 그래. 왜? 아. 왜 저만큼만? 얘 앞에 거 한번 봐요. 근데 이게 앞에 거 필기되는 거 하나도 공개 없을걸요? 봐요. 공개해봐요. 공개. 클레이 때 다 치워야겠네. 또책 사야 될 거야. 저는 적어도 다 돼 있어요. 앞에. 배고팠고. 해봅시다. 10단원 2차 60초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이란 내용이 나오죠? 그냥 연필 이차 샤프심 찾고 부러지는데 펜 써도 돼요. 아니 뭐 필기할 때는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자,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라고 나한테 2차식을 y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가 되죠. 네. 저 y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 안 돼요. 아니, 지금 저 식의 형태에서 y 자리에 는 0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0, B는 0, C는 0. 아니죠. 아니죠. 올해 자, 2차 방정식.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있네. 2차식을 집중 2차식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 방정식 그리고 이제 뒤에서 부등식도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네. 2차식을 사용해서 하는 애들은 결국 다 2차 함수의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y가 0이 대입되면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이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뭔 소리지? 아 망키.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네. 뭔 생각으로 그래? 자, 대답하잖아. 이걸 집중. 이걸 만족하게 하는. 그럼 y에 0을 넣었을 때 그걸 만족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방정식의 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y가 0일 때 나오는 x의 값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얘들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 위의 값이 되겠네요. 아, 함수 그래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y는 0이면 그냥 징그러. y가 그거 0일 때 알고 있어. 나오는 x 값이니까 네. y가 0이면 어디 위에 찍혀요? x축 위에 찍힌 거 아니에요? X축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는 결국 뭐랑 같아요? 동일한 식을 사용하는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나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 2차 함수식에서 y에 0을 넣으면 되는 거고 y가 0이 나올 때 짝꿍이 되는 x들은 다 x축 위에 찍히잖아요. 네. 그쵸?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자리가 여기 x축이 되는 자리가 y가 얼마인 자리예요? x축은 y가 0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적혀있는 x축 교점. 그죠? 따라서 x축 위에 찍히는 애들은 y가 0이 되는 애들이고 결국은 이 식에서 y에 0을 넣고 계산한 x들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뭐를 써서 판별식을 써서 그 해가 몇 개 나오는지 보잖아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 나왔어. 그럼 실근 2개죠. 네. 해가 2개예요. 실근 2개. 근데 2차 방정식의 해가 똑같은 식을 사용하는 2차 함수에선 x축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몇 개란 얘기예요? 2개. 그렇지. 그럼 교점이 2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이해돼요? 네.
응. 아니 이거 중삼 과정에서도 다 한 거야 얘들아. 그래요. 기억이 나지 그럼. 않습니다. 자, D가 0인 2차식에서 판별식 해가지고 D가 0이 나왔어. 그러면 교점 한 개. 실근 1개. 그렇죠. 실근이 교점 하나 한 개. 나왔다는 건 아까 말했어. 실근이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교점 한 개. X축과의 교점 잘 1개. 써. 그래? 자, D가 0보다 작다는 건 실수는 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떤 거예요? 없다는 두 거예요. 개. 어차피 허근이잖아요. 네. 허근 2개는 실근으로는 없는 거죠? 교점 0개. 그렇지. 그래서 0개. 좌표 평면은 얘들아 수직선 2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로, 그치? 네. 근데 수직선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실수뿐이죠. 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찍히는 건 뭐만 가능? 실근. 실수만 가능해요. 그렇죠. 실근만 가능해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온다는 건 교점은 0개. 실수 기준으로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근의 개수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해당하는 2차식의 ABC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방정식일 때 여기 등호에 는 0만 들어가는 거고 식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할 때와 똑같이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 보기 해볼게요. 주어진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인데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해보래요. 자, 이거예요. 교점이 이 2차 함수가 교점이 1개가 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x축과 접한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다루면서 접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다 교점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접할 땐 무조건 교점이 1개예요. 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저 조건을 가지고 얘가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될 때, 접할 때, 하나가 될 때, 안 만날 때, 교점이 없을 때를 만들어 볼게요. 자, 판별식을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y가 있어도 그냥 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일 때는, 그쵸? 동일한 2차식을 갖고 하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의 개수에 2가 있으면 똑같이 짝수 판별식 쓰셔도 돼요. 그러면 2를 나누고 남은 마이너스 k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되면서 k제곱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ac 하면 4 되겠죠.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그러면 1번 두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실근이 2개 나오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2차식이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되는 두 값 쓴 다음에 작작 큰 작은 것보단 더 작고 큰 것보단 더 크다라고 쓰시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네.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커야겠구나. 두 번째,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정리해놓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이면 된다. 즉 k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2가 되면 접하게 된다. 3번 교점이 없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만드는 두 값 사이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고 2보다는 작으면 해당하는 주어진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어떤 의미냐면 얘는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1이니까 어느 쪽 볼록이에요? 저요. 네, 너요. 아래쪽 볼록. 아래쪽 볼록.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들일 텐데요.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있는 중간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접한다라고 하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중에 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x축과 이렇게 살짝 닿으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고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있는데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x축은 저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x축 위에 그래프가 둥둥둥 떠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됩니까? 네. 네. 안녕히 가. 수고하셨습니다. 똑똑해.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이요. 아, 자, 보기 2번. 3분 정도 남았나요? 아니요, 1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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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걸요? 뭐 마술사예요? 5분 정도 남았죠? 아니요, 8분. 자, 아, 도르마무? 그러면 왜 자,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저기저기에서 만났네요. 자, 그럼 일단 해볼까요? y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0,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0이란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y에 0 넣고 계산하면 x에서 알파 하나, 알파 플러스 1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으로 y에 0 넣고 계산하면 두근이 뭐? 알파와 베타. 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수영 안 굳이 해? 이렇게 줬는데? 그거 두 개 더 네. 하고 곱해요. 그렇지. 그러면 2차식과 얘 그 개수, 그러니까 근계. 근계 쓰시면 돼요. 그날 그렇죠. 개수. 따라 둘 더하면 2알파 플러스 1은 2거분의 2의 마이너스 3. 따라서 알파는 얼마? 2분의 7. 1. 네? 뭐라는 거야? 2분의 K.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알파가 나왔으니까 왜 이거? 저기요 헛소리를 하신다고 집에 빨리 가는 게 K는 아니에요. 4. K는 4. 자, 그래서 뭐래? 두근은 1과 맞아. 2가 될 거고요. 같이 먹으라고. 이게 두근이 되고요. 그럼 두근의 곱은 1분의 2가 되고 이게 2분의 k가 되겠죠. K는 4. 4. 따라서 k는 4. 맞잖아. 이렇게 그거 아니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마음을 조급히 먹는 거예요? 그러지 이 말아요. 정도면 섭섭한다. 8분이 일찍 가는 거 지났겠죠? 아니잖아. 뭔 소리예요? 안녕히 가세요. 2분 지났어요. 자, 네? 자 한 그래요. 문제 근데 풀면 뭐 끝나겠다. 나머지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빠듯하겠으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냥 보기 이거 뒤에 개념만 설명하고 가자. I'm fine, thank you. 자, 얘들아 아. 뒤에 넘겨서요. 2번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가 기본 문제 말고 개념. 그 다음 소단원 2가 나와요. 이미 덮었는데. 어디요? 124페이지요. 124페이지까지 쓰라고요? 아니요. 아니, 개념만 말을 하고 또 가려고. 빼기도. 지금 기본 문제 하나가 이거 없냐? 뭐가 없어. 자, 똑같이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군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가 있는데요. 이 단원을 많이 어려워가지고 자, 보실게요. 말을. 집중 보시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차피 3개밖에 없고요. 네. 그 3개를 정리하면 결국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돼요. 자, 포물선의 식이 이렇게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네. 여기에 직선이 있을 때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어떻게 두선 되냐? 다진할 때. 그렇죠. 이렇게 두 점과 만날 때, 한 그 점. 다음에 한 한 점. 점. 접할 안 만날 때, 때. 그 다음 안 만날 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선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결국은 교점이 2개일 때, 접해서 하나일 때, 교점 없을 때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은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식을 가지고 교점을 구할 때 두 식을 어떻게 놓죠? 두
식을 어떻게? 교점이라는 게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만나니까 똑같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야말로 이 두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을 만드는 두 대상을 어떻게? 같게. 같다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가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넘겨요. 넘겨줘요. 그렇죠. 따라서 2차와 1차를 같다라고 놓으면 한쪽으로 모아줘도 몇 차가 돼요? 2차.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것의 해가 교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nx 플러스 C c 마이너스 n은 0. 그렇지. 따라서 여기에 해의 개수가 두 개. 결국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라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면 2개. 그렇죠. 두 개. 교점 두 개. 1번, 2번, 같으면 3번 이렇게 한 있을 개. 때 이렇게 되면 1번 교점 두 개. 작으면 0개. 그렇지. 1개, 2개. 순서대로. 0이면 2번의 그래프처럼 돼서 교점 1개. 0보다 그리고 작으면 이걸 교점이 하나 되는 건 보통 이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하나가 되는 게 항상 접한다는 아니지만 접한다면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3번 교점 0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을 때 결국 뭘 해주면 되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주면 되고 교점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하나로 모아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네, 문제들을 안녕히 계세요. 다음 넌 시간에 못 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딜 가려고 해? 누가 울었어요? 전 친구들과 남고 싶지만 그래. 명분이 그래. 없어서 네